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실전 기보 외에 그 모양 키우는 방법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반 전태맥까지 설명드립니다. 이 모양 키우는 방법이요. 이 포석에서 이 부분은 보통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바둑 둘 때 자기 모양이 크면 상대가 전부 집이 되면은 괴로우니까 침입을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공격 방법이 중요한데 일단 모양을 키워놓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상대편이 그 모양을 파괴하려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직 폭력 이런 쪽에 나발이라고 하고 이게 일본 말인데 자기 영역을 넓혀서 세력 다툼하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바둑에서도 그렇게 모양을 키우면 그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곰들도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곰이 두 발로 서서 나무를 긁어요. 그럼 이제 다른 곰이 이제 그쪽에 들어와서 딱 보면은 나보다 크거든. 그러면 딴 데 갑니다. 안 싸우고요. 현명하죠. 바둑도 그렇게 모양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좋은 예가 되는지 몰라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죠. 아래도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띄어서 같이 띄면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서 서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흙이 먼저 뒀는데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흙이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는 이 모양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백은 요만하고 흙은 이만해졌잖아요. 굉장히 이 모양의 차이가 나니까 그냥 띄는 것보다는 붙여서 두는 게 훨씬 유리하죠. 아래에서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시죠. 반대로 백이 둬서 이렇게 됐다. 흙이 쭈그러들고 백이 시원하게 넓어졌죠. 이런데 돌이 하나 있다고 보면 그 위력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여기가 좀 작아 보이죠?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키워오면 모양이 이제 적은 쪽에서는 상대편 집을 파괴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포석의 좋은 전략인데 모양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고요. 이건 이제 끊으면 여기 끊겨서 이 한 점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는 게 있고 이렇게 붙여 끄는 게 있는데 붙여서 젖힐 때 이렇게 끌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다음에 미는 것까지 들어서요. 이 방법도 흙이 넓고 백이 좁고요. 반대로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뚜렷하죠. 여기서 이제 키워가는 방법 중에는 이제 붙이는 게 가장 강력한 수고요. 요거는 이제 착한 수법이고요. 같이 놀아먹는 거니까. 날일자도 있어요. 날일자로 이렇게 키워나가고 이렇게 두면 이 차이는 상당히 또 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붙이는 수입니다. 붙여서
열로 느느냐, 열로 느느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죠. 열로 늘었을 때는 이으면 이제 젖힌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렇게 젖히는 게 싫어서 올랐으면 요건 이제 다른 수상전의 문제인데요. 끊었을 때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보통은 뭐 이렇게 두면 여기 좋은 자리는 뒀지만 실리 손해가 너무 큰 거죠.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보통 웬만한 경우는 잘 안 되는데요. 이전에 돌려치기 하는 맥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보통은 수상전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비상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 조건이 잘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막아서 잡을 수 있을 때만 일로 막는 수가 되는 건데요. 보통은 잘 안 되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잘 안 될 것 같네요. 이 경우도 잘 안 돼요. 이제 수읽기 문제라 단수 치면 이어서 이으면 이미 흑이 네수고 백이 세수라 백이 잡혔습니다. 백은 여기 끊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때리는 게 선수고요. 다음에 흑도 그대로 줄이면 이건 촉촉수로 잡히죠. 흑은 그대로 줄이질 않고 이제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두면 이 교환 하나 하고서 줄였기 때문에 백이 잡혔죠. 못 들어가니까요. 억지로 두려면 뭐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못 젖히죠. 이런 경우는 흑이 주의해야 되는데 괜히 여기 있다가는 거꾸로 죽어요. 이렇게 해서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나와도 막으면 단단히 촉촉수라 수부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여다볼 때 잊지 말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쳐도 이역 두고요. 다음에 젖힐 수가 없어요. 요수의 효과죠. 좀 복잡한 수상전을 설명드렸는데요. 일로 돌려서 수상전을 하는 것은 웬만한 조건 아니면 잘 안 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붙여 끄는 수가 이 장면인데요. 일로 늘면은 끊으면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실리가 굉장히 이득 볼 수 있는 방법이 남게 되죠. 별로 싫으니까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요. 요것은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것도 거의 선수가 돼서 점점 커지죠. 이쪽에 붙여 넣는 방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지금 누가 두든지 여기를 둬서 키워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흑세가 굉장히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은 그 이후에 이 끊는 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끊는 수의 의미는 지금 이렇게 두다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반격을 해서 막 싸우자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미리 두면은 밑으로 길 수는 없습니다. 네, 밑으로 기는 것은 정말 낮은 포복이죠. 네? 너무 괴롭죠.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는 거를 안 잡고 길 수는 없어요. 네, 잡아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 사석, 삼선의 도를 늘려 죽여라. 그 사석 작전을 쓰는데 그때는 이 선수도 하고 여기도 젖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석 작전을 펼치니까 이쪽은 중복이 되고 이 두터운 세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 세력을 키워가는 방법 중에는 처음에 이 모양에서요. 한 칸 띄는 것은 이제 평범한 거고요. 날일자도 괜찮습니다. 집의 폭이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가장 강력한 건 붙이고 끌어서 두든지 늘어서 두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키워가면 내 세력이 커져서 아주 유리한 바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바둑에 따라서는 이제 흙이 먼저 둬서 백이 좀 좁지만 할 수 없이 아직도 크죠. 이렇게 두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논아 먹어도 이게 훨씬 크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두셔도 이제 괜찮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양이 서로 비슷할 때는 붙이는 수가 역시 붙이는 수가 좋은 수다. 이거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둑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모양에서 이제 흙 모양을 키워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목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는 이 수의 장점은 이렇게 씌워가는 겁니다. 씌워가면 여기가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외목에서 걸치면 씌워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요. 이렇게 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고요. 더 밀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띄면은 아까 처음에 이 모양은 상당히 얇았는데 지금 아주 뚱뚱해졌어요. 바둑은 이렇게 뚱뚱하게 집을 만들어야 집이 큰 겁니다. 바둑은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백은 지금 다이어트를 상당히 한 것 같아요. 날씬하죠? 날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씌워서 계속 발전성이 좋아요. 계속 밀어가면 점점 커지죠. 근데 이런 경우 집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공격의 부분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두터울 때 들어와서 공격을 제대로 하면 아주 고전이 되는 겁니다. 공격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좀 설명을 더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내 모양을 크게 만드는 방법.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모양은 지금 들어가는 수가 이쪽 저쪽 다 있는데 아까 여기 한 수 들여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니까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이 씌우는 수가 이제 겁이 나면은 이렇게 두는 수도 발은 느리지만 아주 좋은 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 이후에 여기 이제 돌이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흙이 씌워가는 것을 막았지만 반대로 백을 넓혀가는 이런 좋은 수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백의 입장에서 또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입구자 했을 때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삼선으로 쩔쩔 켜야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요. 납작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떼어두면 어떻습니까? 딱 한 수를 더 뒀는데 모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모양을 키워가는 게 이제 중반으로 갈 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다만 한 수를 뒀는데요. 이것을 백이 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백이 둔 거하고
반대로 흙이 누른 거랑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하고 찍힌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끝자 한 다음에는 이쪽 돌이 있을 때 이 모양을 키울 때는 역시 이렇게 눌러가는 게 또 아주 유력한 수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요 눌러가는 이런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쪽 형태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세 칸이고 여기도 세 칸이에요. 이제 모양은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양인데 흙이 새를 키워갈 때 붙이는 수가 강력하다고 했죠. 젖히면 두 가지입니다. 느느냐, 끄느냐. 끌어서 올라가면 끊는 수로 이게 잡히면 올라가질 못합니다. 실리 손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이으면 굉장히 새가 커져요. 느는 방법도 있는데요. 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요. 이제 귀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새를 키우긴 키웠어도 이제 고수들은 뭐 이런 수를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상당히 고수가 생각하는 수입니다. 이거 넘자는 거 아닙니까? 못 넘어가게 하면 이제 삼삼을 들어가서요. 이렇게 넘어가면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돌이 있어, 탄력이 있어서요. 그럼 열심히 만들어 놔도 들어가 살면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붙여 늘었는데 상대가 이런 수를 좀 노릴 것 같아요. 가령 이쪽을 지키면 넘어가서 실리 손해가 크죠. 그래서 이 붙여 끌었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이 끊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선에 끊어서 삼선의 돌을 늘려 죽여서 두는 방법이 이 새를 키우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게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침입하는 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너무 완벽히 두터워져서 이런 데 뭐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붙여 늘었을 때는 요 사석 작전을 겸해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끊는 사석 작전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면은 선수는 돼도 여기 막는 수가 선수가 안 되죠. 그래서 고수의 수법인데 이런 사석 작전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참 유력한 방법이에요. 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두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좋은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기본을 알으셨으니까 이제 주변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의 입장에서요. 이쪽에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백새를 키워가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참 좋습니다. 이 수가 좋은 수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요. 아주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새를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정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석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정석이 있을 때는 이 백새를 키워가는 방법으로는 여기를 두고 여기 받아야죠. 그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손 뺄 수는 없어요. 이거 너무 아픕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 받죠. 다음에 이어주면 아주 두텁고요. 그 다음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빼도 어느 정도 이쪽 모양이 굉장히 커졌어요. 뭐 이렇게 지키면 손 빼면 이런 데 뚫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미 선수로 상당히 좋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단수 쳐도
그냥 이렇게 막습니다. 자꾸 죽어가지고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으면 흙은 여기 끊는데 이렇게 이으면 여기 뚫어서 한 점 먹고 요것도 이제 절반 잡았는데 이쪽 보세요. 완벽하게 집으로 굳어졌어. 처음 모양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집이 확보가 되는 거죠. 반면에 흙집은 원래 있던 집에서 별로 못 늘어났어요. 이게 세력을 키워가는 수법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지켜도 아주 별로 집이 크게 형성이 안 됐거든요. 이걸 두고 두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세를 이제 넓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를 넓힐 때는 이런데 자신의 돌이 있을 경우, 백도 여기 돌이 있을 경우 세를 넓히는 방법이 이제 유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런 정석이 이루어졌을 때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세를 뚱뚱하게 만들면 집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를 만들잖아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둘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선수라면 아주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이제 후수가 됐어요. 후수가 됐을 때 흙도 이렇게 띄는 수가 이제 좋은 수가 되죠. 그럼 생각보다 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돌이 이럴 경우에는 늘면은 치받아서 후수가 되니까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굴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면 원하는 대로 새가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응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새를 키우는 방법의 기본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도장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도장 어디냐? 강의하는 데가. 실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런 강의를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자화자찬하는 게 좀 나쁜 버릇이 돼서 기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그 중반 전투가 어려운 바둑인데요.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 이 강의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 두고요. 붙였어요. 그 다음에 걸쳐서 입구자를 요즘 많이 쓰죠. 이제 두 칸 벌렸습니다. 손을 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데 또 여기까지라든지 좋은 데가 많지만 협공을 당하면 백도 이 배경이 좋아서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봤는데 다음에 흙이 이제 걸쳐서 평범한 진행이에요. 요즘 이제 붙이는 수 많이 쓰죠. 이렇게요. 단 붙여서 흙새가 커지는 거 싫으면 뚫어야 되고요. 뚫면 이제 귀에서 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있는 게 기본 형이죠. 있고 이렇게 늘어서요. 그럼 자기 편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미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보다 박력이 좀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이런 데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여기 둬서 역시 이런 모양이 되면 흙은 좋은 모양이 두 군데라 백보다는 좀 발이 빠른 거죠. 이렇게 둬도 백이 나쁠 건 없는데 견제를 하면서 이 모양도 키워가는 거죠. 다음에 여기를 왔는데요. 보통 갈라쳐서도 많이 두죠. 많이 두는데 고급수예요.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수를 두는데 이 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겠어요. 이게 가장 알기 쉬운 변화입니다. 백은 귀를 차지해서 만족하고 흙도 이쪽을 편하게 깼어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갈라쳤어요. 갈라치는 게 어떻게 갈라치는 게 좋으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당연히 일로 올 겁니다. 일로 오는데 사실은 이 방법도 유력한 게요. 이쪽 모양은 요 턱 밑에 가는 게 급소예요. 요 입구자 형태를 많이 쓰는데 입구자는 여기를 당하면 힘을 못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갈라치는 게 좋았습니다. 요 턱 밑에 다가오는 수가 싫어서 이렇게 두면 이건 너무 백이 좋아요. 다음에 들여다보는 수도 듣고 있어서요. 백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구자 요 자리가 왜 급소냐? 이제 귀를 지키면은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찌르면 끊는 수가 양쪽에 생기죠. 이 형태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맥도 있습니다. 이 입구자가 여기를 당하면 기분 나쁜 게 저기를 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넘는 자세가 되고요. 여기로 두면 이렇게 젖혀요. 집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이런 맥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흙은 점액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지켜둡니다.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다음에 이제 입구자까지 선서하면 이 돌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치는 게 여기를 봐서 더 유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당연히 일로 오죠. 일로 와서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이제 흙도 좀 아직 못 사는 형태라 뭐 백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뛰어나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뒀네요. 여기까지 두니까 이걸 하나 받았어요. 자체 약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요. 다음에 여기를 두고요. 여기요. 이 자리는 이 흑새를 키우고 이도를 공격하는 좋은 자리가 되죠. 다음에 여기 큰 데를 넣었어요. 요즘 눈이 나빠져서 기본을 잘 못 찾겠네요. 지금 이런 수나 이런 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기 모양을 키워가는 수입니다. 백 모양도 넓어지고 흙 모양도 넓어졌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 백집이 되는 게 싫어서 이 백집을 이제 파괴하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는 이렇게 공격당해서요. 이런 식으로요. 이 집을 깨는 데 성공했고 백도 아직 이제 곧 말아. 그렇지만 이제 주도권을 백이 갖고 있죠.
백돌이 이렇게 여기 나타나면 이쪽 흙도 열습니다. 들어가는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들어가는 수는 좋은 방법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 부분에 흙이 참 잘 돋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지켜도요. 이 집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여기 두고 이렇게 되죠? 뭐 나중에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둬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긴 집이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집 생기는 거예요. 10집에서 한 12집. 이렇게 지켜서 큰 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는 이제 거기로 오니까 여기 선수를 했어요. 좋은 맥입니다. 이렇게 두면 끊어서 여기 뚫린 수랑 이 잡는 수가 맞보기죠. 그러니까 밑으로 젖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치받은 게 좋은 수예요. 여전히 여기를 잡으면 뚫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요 날일자 둔 다음에는 요 끊는 수로 석점이 잡혀서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거냐. 여기 하나 붙인 거는 귀를 차지해서 좋았어요.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제 중반에 어려운 곳인데 아까 설명드린 여기 들어가는 수는 공격당해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를 넓혀가야 될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붙이는 수요. 설명했죠? 젖히면 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실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집도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지만 훨씬 큽니다. 반대로요. 백의 입장에서도요. 이 백 모양을 키우려면 이렇게 지금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띄는 게 좋습니다. 집을 만들려고 이렇게 두는 건 이게 맷집 안 돼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요. 이렇게 띄어서 두는 게 좋은 겁니다. 다음에 이런데 선수도 되기 때문에요. 이런데 선수를 할 수 있죠.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도 미생이고요.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키워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흙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새를 키워간 건 아주 잘 둔 바둑이에요. 이렇게 두면 몇 집 안 됩니다. 이렇게 키워가야죠. 늘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 젖혀서 늘은 게 굉장히 이제 좋은데요. 한 수를 더 떠서 2단 젖힘까지 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평범한 수를 기본을 설명드렸는데 2단 젖힘이 더 강력하죠. 2단 젖힘하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잡으면 점점 쇠가 커져요. 백집도 어느 정도 굳어졌지만 흙집이 더 큽니다. 이 형태는 다음에 이런 공격수가 있어서요. 저기를 당하면 이 집을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바닥이 한 2개 들어가는 집은 백집을 다 대항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흙이 평범하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쇠를 키워간 거는 아주 중반에 좋은 전략입니다. 이 백의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 집으로 허락하면 그냥 지겠는데요. 백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삭감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근데 이 바둑에서는 좀 깊이 들어왔네요. 이 바둑은 뭐 여기까지 어깨를 짚어서. 충거리도 안 나요. 충거리. 요거요? 예. 네, 충머리를 조금 노리고 있죠.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흙 잡으신 분은 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를 물바둑으로 보나 뭐. 예? 어깨 짚는 수는 가장 강력히 파괴하는 수고요. 이제 뭐 날일자 정도는 이쪽도 좀 안정이 되지만 이건 집이 너무 커서 안 되고요. 예? 그냥 지는 겁니다. 좀 이렇게 모자가 있는데 그건 째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뭐 이 방법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근데 붙이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백도 뭐 좀 지켜지지만 너무 커요. 이렇게 집이 굳어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감각을 생각하는 분이 아주 드문데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에요. 일단 백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들어왔어요. 이게 조치훈이 쓰는 방법이에요. 프로들도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둡니다. 너무 두터워서요. 당연히 밀어야죠. 근데 이 바둑에서는 이쪽이 약해서요. 그래서 좀 무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깨 짚었을 때는 하나 밀고 다음에 이렇게 날짜로 하나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이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요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연결해 두면 이제 백만 망망대해에서 혼자 도망 다니게 되는 겁니다. 또 집으로도요. 다음에 여기를 둔다면 집을 좀 부셨어도 아직도 집이 커요. 그렇다고 이쪽을 깨면 이제는 굉장히 매서운 공격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둬야 되는데 이 바둑에서는 여기를 뒀어요. 이 수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 바둑에 기본이 있는데 어깨를 짚으면은 하나 밀고 날일자 두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았죠. 막으니까 누가 약한지 모르겠어요. 밀고 나갔습니다. 아직도 이쪽 백이 약해서 흙이 유리한데요. 다음에 붙였습니다. 자꾸 여기서 보니까 이 돌이 좀 약해 보여서 이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밀었습니다. 밀고 띄고 일로 띄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요. 백도 여기 젖히니까 이 한 점이 거의 잡혔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백도 여기 집은 좀 마련하고 있어서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면 흙이 집 부족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해지죠. 근데 백은 여기도 좀 약한 데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산곤마가 될 수도 있는데 프로들도 곤마 몰리는 걸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 파괴하고 내 집은 다 만들고 좋지 않은 심보죠. 남의 집은 다 깨고 내 집은 다 만들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조치훈 구단이요. 폭파 전문가라고 좋은 별명을 붙여줬지만 이렇게 수습을 잘하는 바둑이다. 이런 겁니다. 이창호 사원 같으면 이런 바둑을 두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백 같고요. 뭐 조은현 구단, 이세돌 구단 뭐 아주 좋아해요. 백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수가 세가지고 기분은 아주 나빠요.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쁜데 수가 세서 공격을 해보면 이게 잘 안 죽어요. 사실 이 강의는 이제 유창혁 사원한테 세계 최고의 공격수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이제 제가 먼저 해버리는 거죠. 저도 가끔 공격 잘합니다. 제 손에 걸린 그 대마가 지금 뭐
제 추억으로도 몇백 마리 되죠. 예? 제가 다 그 좋은데 보내줬습니다. 이거 딴 얘기를 하는 건데 공격 과정 한번 보시죠. 여기 젖힌 다음에 여기를 공격을 했어요. 이제 도망 못 가게 이제 진로 방해를 하는 건 이제 좋은 쓰죠. 이제 나가야 되고요. 이쪽도 공격을 했어요. 백이 이제 뭔가 지금 바쁩니다. 자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요 모양 자체는 여기 두면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호구가 2개 되는 자리죠. 그런데 여기를 당하면 글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집을 만들면 뭐 여기 한 집 거의 나 있고 여기 나 있어서 잘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둑은 이렇게 살면 바둑 이기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기왕에 수습을 하더라도 여기를 하고 이렇게 두면은 아까 거보다 훨씬 낫죠. 네? 그냥 두면은 요게 6집 끝내기인데 요걸 당하거든요. 집으로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어 살면 흙집이 자꾸 커지고요. 이 집이 좋지만 바둑이 유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둬서 이렇게 살면 훨씬 좋은데 요것도 여기를 당하면요. 이게 사활이 지금 고민이 돼요. 이 사활 문제로 생각하고 한번 변화해 보겠는데요. 근데 여기를 두면 이건 못 살아 있어요. 여기 치중하고요. 이렇게 치중합니다. 그리고 이으면 요 형태는 이런데 돌이 있으면 여기를 두면 비기입니다. 그런데 2군데를 동시에 못 둬요.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를 집어서요. 이건 이제 단수 치면 이어야 되니까 비기 안 되고 석점만 잡게 돼서 이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호구가 2개 돼서 이제 거의 살아는 있는데요. 여기를 당하면 여기를 이으면 못 살아요. 여기 사활의 기본형이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두면 여기 한 집이 났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요. 예, 아주 이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요. 또 여기도 선수예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이렇게 치중해요. 그럼 여기 집이 안 됩니다. 여기 둘 수가 없죠? 단수 쳐서요?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백이 두터울 때는 젖히면 흙이 막으면 패를 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후퇴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럼 이 차이가 이렇게 된 거랑 차이가 녹집 차이나 나요. 그러니까 선수로 이렇게 녹집 당하고 사는 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활을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잘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은 여길 당해서 너무 괴롭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살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너무 비참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끝내기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둑은 이렇게 쌈짓 뜨고 살면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두신 분이 이제 1급 두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여기까지 붙였어요. 네? 붙인 수가 잘 든습니다. 붙이는 것은 이제 수습할 때 많이 쓰는 수인데 일로 두면은 늘어서 끊는 수가 생기죠. 그럼 이으면 훨씬 크게 살죠. 이제는 별로 당하는 것도 없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이제 잡아먹을 때 문제인데 이걸 잡으면 끊어서요. 여기도 하나 치고 요 선수가 백한테 아주 즐거워요.
요 한 점을 먹는 사이에 여기도 선수하고 여기도 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쉽게 살았습니다. 일로 뭐 연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붙이는 수는 수습하는 수로 아주 좋은 수습의 맥입니다. 실전도 이 한 점을 못 잡아먹었어요.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렇게 끊는 점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킨 것보다 좀 능률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면은 됩니다. 살면 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바둑 드시는 분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좀 능률적으로 여기 이제 집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치중했어요. 네, 불안합니다 지금. 넘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요. 이제 공격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공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상대편 근거를 뺏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잘 살펴라. 공피고화. 저기 위기식결 세 번째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내 약점을 잘 돌봐라. 그 다음에 공격을 앞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공격해서 뭐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주먹만 휘두르면 뭐 합니까? 상대편이 맞지를 않는다. 네? 팔만 아프죠? 이 세 가지가 공격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거를 뺏어라. 그 다음에 내 약점을 잘 돌봐라. 세 번째는 반드시 어떤 공격해서 집을 이득 보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이 국면에서 약한 돌들이 세 개 있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쪽 세가 막강해서 이 돌을 공격하고 싶은데 이 한 점이 죽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공격 방법은 이렇게 빠지는 게 날카롭습니다. 빠지면 백도 좀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두면 넘는 수가 보여요.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근거를 뺏는 수로 아주 날카롭습니다. 근데 백한테는 이쪽을 젖히는 게 선수예요. 선수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흙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젖혀이면 이 돌이 약해지죠. 근데 잡기 전에 여기를 두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좀 확실치가 않아요. 공격해서 뭐가 잘 됐나? 이쪽은 아주 크게 썰었어요. 그래서 이 빠지는 수를 보고 있으면 빠지면 백이 젖혀 이어서 이쪽 연결하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을 먼저 두는 게 좋은 공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쪽을 못 봤습니다. 빠지면 곤란하죠? 그럼 여기를 지키면 이제는 이쪽이 아주 위험하죠. 여기 집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솔솔 들어가면 집 모양이 다 무너지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늘면은 이제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를 두면 이쪽 백은 집 모양이 거의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씌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 두터운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별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뺏어가지고 이쪽을 지킬래 이쪽을 지킬래 물어보는 게 이 공격법으로는 이 경우는 제일 좋은 공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실전에서는 이제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둬놨는데요. 기보가요. 이렇게 둬놨는데 백이 여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빠졌어요. 네? 근거를 뺏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 수는요. 끝내기도 될 뿐 아니라 이제 귀를 들어가면요. 귀의 흙집이 많이 파괴됩니다. 귀에서 한 집 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귀의 집을 없애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를 두면 너무 이쁘게 살아버려요. 야, 여기 한 집이 나는 거죠. 네, 거의 살았습니다. 여기 한 집 나면 살죠. 흙집도 많이 부서졌어요. 네, 자칫하다가 봉쇄당하면 사활도 좀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죠. 요 수는 안 되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를 안 두면 삽니다. 근데 여기를 두려면 이 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죠. 거기 찌르는 수가 있어서 양쪽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젖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패는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수단이죠. 이제 이 패는 때리다가 이제 패감으로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심각한 패가 되는데 이 패를 흙이 졌다고 보면요. 이쪽이 무사할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이쪽 패가 졌는데 여기 봉쇄하면 그냥 통째로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역시 이제 공피고와 얘기가 나오는데 함부로 뛰어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되면 나도 약하니까 젖혀서 패를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공피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게 해서는 공격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쉬운 장면에서가 이제 중요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빠지는 수를 보고서 이쪽을 두고 여기를 지킬 때 근거를 다 이렇게 빼앗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수는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요. 안 받으면 젖혀서 이 두 점 다 잡힙니다. 이게 공격의 소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받다가는 씌워서 위험하다. 이쪽으로 탈출해 나가면 이렇게 잡으면요. 이 두 점 잡은 실리가 굉장히 짭짤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간 집이 상당히 커 보이죠? 이게 공격해서 이제 어떤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뭐 대답이 금방 나오죠. 제가 가끔 물어보라고 했죠. 니네들 곰마냐 두터움이냐 이건 뭐 대답할 여지 없습니다. 무조건 곰마죠. 얘도 아직 100%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마지막 이쪽 공격의 방법을 보시면 이 돌의 사활인데요. 이제 집 모양을 이렇게 젖히고 없애면 이렇게 되는데 자꾸 궁도를 좁혀가는 게 이제 공격의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게 둔 다음에 여길 둬야 돼요. 네? 자체는 두 집은 없는데 이런데 자꾸 이렇게 찔르면 말이죠. 바깥이 허술하잖아요. 이게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돌을 이렇게 공격하려면 이쪽이 좀 두터우면 돼요. 이쪽이 두터우면 되거든요. 이쪽이 두텁게 만드는 방법은 이쪽을 이렇게 씌워서요. 네,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텁게 자꾸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공격법이 됩니다. 이제 여기로 나가면 이렇게 있고요. 끊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두면 자꾸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이 공격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아직 잡으러는 안 갔는데 이거 탈출하면 이렇게 공격하면 되죠.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또 여기를 막히면 이쪽에 많이 이렇게 근거가 다 없어진 바둑이라면 이거 뒤집낼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아주 좋은 공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방법이 여기서 뭐 진짜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곤마가 되면 무사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이런 모양에서 실전에 이 선수를 해둔 게 여기 빠져서 살게 해서 더 이상 공격이 잘 안 되는 그런 바둑이 된 겁니다. 이 선수를 하지 말고 뿌리 근거를 뺏는 이 공격을 했으면 백이 상당히 곤란했죠. 그러니까 백이 아까 여기를 뒀는데요. 체면 상관없이 여기 둬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고수래도 빨리 안전하게 사는 게 이게 잘 두는 거예요. 아이, 내가 뭐 이렇게 쌈짓 뜨고 살 수 있냐. 나도 그래도 왕년에, 이 왕년에 얘기 나오면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좀 있다 이거죠. 치중당해서요. 아직 100% 못 살아가지고. 물론 이쪽이 완벽하게 살아있으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걸 판단하고 수습하는 쪽도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를 키우는 방법하고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새를 키워가면 일단 흙은 약한 돌이 없는 겁니다. 좀 보시면은 약한 돌이 없죠?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집부족은 될 수 있어도 거꾸로 뭐 공격당하고 이럴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런 데서 패가 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흙이 약할 때는 또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공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를 키우는 방법 예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중반 전태맥은요, 이 모양이 또 이거 비슷해요. 제가 비슷한 모양을 많이 만드는데, 이 네 군데입니다. 자기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또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수상전인데요. 이렇게 젖혀 있고요. 이 흑석점은 갇혀 있죠. 세수예요. 요 백이 세수 아래로 이제 수가 줄어들면 수상전에 이기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어서 안 됩니다. 있는 자체로 하나, 둘, 셋, 네 수가 돼서 한 수 부족이죠. 이런 경우에 수를 줄이는 좋은 맥점이 있는데요. 끊는 겁니다. 끊는 건 보통 잡히니까 손해죠. 그렇지만 수상전 할 때는 이 끊는 수가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끊고 그렇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그냥 끊는 수는 보태주는 수지만 이 돌려치는 수가 아주 수를 줄이는 묘수예요. 때려야 되죠. 이렇게 늘면 수가 없습니다. 이 줄여도 촉척수예요. 끊어놓은 것을 이어야 되니까 단수도 잡히죠. 두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은 한 수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 수를 줄이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끊어서 다음에 중요한 수가 이 돌려치는 수예요. 이 맥을 알면 이 수상전에 쉽게 이길 수가 있죠. 좋은 맥이에요. 단수가 되는 거죠. 한 수 빠른 겁니다.
이 맥은 상당히 많이 응용이 되는데요. 이제 모양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쪽 모양 보시죠. 이렇게 젖히면 보통이죠. 그럼 잊게 됩니다. 다음에 이겨야죠. 그럼 이제 넘자고 하면서 이제 흙을 봉쇄하는데 이렇게 두면 이 수상전이 문제입니다. 수상전의 기본은 수를 쉬어봐야죠. 몇 수 몇 수일까요? 흙이 하나, 둘, 셋, 넷 수고 백도 하나, 둘, 셋, 넷 수고 같은 네 수인데 백둘 차례라 흙이 잡힙니다. 메워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잡혔죠? 네,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수를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요. 세 수, 두 수죠? 요 수를 한번 써볼까요? 요거요. 여기 두면 어디 두시겠어요? 끊을까요? 끊으면 먼저 단수당해서 되게 잡힙니다. 붙이는 수가 사실은 좀 까다로운 수인데 여기를 둘까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되게 안 돼요. 때려도 단수예요. 잡혔습니다. 이런데 줄여도 단수입니다. 단수.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일 때는 여기 뭔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뒤에서 줄이셔야 돼요. 이어도 단수당하면 죽고요. 여기 도도 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쳐야 돼요. 못 이어요. 그리고 전문기사들은 이제 여기 두고 붙일 때 이렇게 두고 열심히 이렇게 뒀는데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이렇게 뒤에서 치면 죽잖아요. 왜냐 뒤에서 총 맞고 죽었다 뭐 이러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침착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좀 어려운 수도 좀 이렇게 꼼수 비슷한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요. 그냥 젖히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막혀서 한 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수상전을 이제 좀 좋은 결과로 가져오려면 여기 끊는 맥 있었죠? 이 끊는 맥을 쓰는 겁니다. 끊는 맥이요. 먼저 젖히면 이어서 안 되니까 끊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수를 치면 비슷한데 수상전의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에 있고요. 아까 검토해본 거랑 똑같이 되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요. 뒤로 줄이게 됩니다. 그때는 단수를 쳐서 이으면 단단수라 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막으면은 한 수 부족인데 먼저 끊어서 줄이면 패라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맥이 되는 거죠. 처음 모양에서요. 그냥 막으면 입구 이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먼저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죽이면서 수상전을 하면 그대로 죽지를 않고 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줄이고요. 단수를 쳐서 못 이기기 때문에 패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잡았지만 그래도 그냥 죽게 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끊는 맥은 이제 다른 사활에서도 많이 응용되는데요. 이제 수준이 좀 높은데요. 이쪽을 한번 보시죠. 흙이 두 집이 나야 사는데요. 여기 집을 내면
이쪽 집이 안 돼요. 집이 안 되죠? 여기 선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으면 이 집을 이제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두는 건 안 되죠? 여기 쳐서요. 이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집이 안 됩니다. 매겨치고요. 이렇게 붙이면 요 한 점 먹고는 집이 안 되죠. 옥집입니다. 이거 잡혔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여기서 선수한 집을 만들면 살겠죠? 선수한 집을 만드는 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요. 끊습니다. 잡는데 이때 이 돌려치는 이 맥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끊고 돌려쳤죠? 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쏙 늘면 여기 둘 수가 없어요. 촉촉수 아닙니까? 단수 치면. 네, 이으면 단수죠. 할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가 되고요. 거뜬히 살았습니다. 네, 집도 크게 살았어요. 네. 이게 끊는 맥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이어서 그냥 잡혀요. 동시에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끊는 맥이 저음 맥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치면서요. 이렇게 둔 순간에 여기가 선수 한 집이 돼서 거뜬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맥을 응용하는 거죠. 이 마지막 문제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 지금 귀도 좀 약하고요. 바깥에도 약해요. 요걸 어떻게 이제 잡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젖히면 있고요. 이어야 되는데 귀를 젖히면요. 이게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거 치중하고 이렇게 두고요. 줄이고요. 여기를 둬도 이렇게 젖히면 수가 부족해요. 여기 두면 이렇게 이어서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도 못 들어가고요. 흙이 한수 무조로 잡히는 겁니다. 지금 이 젖혀 있는 이 모양은 100도 사실 모양이 엷은데요.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그대로 두는 거는 한 수 부족으로 귀가 다 잡힙니다. 그러면 귀를 사는 수는 있어요. 귀는 빠지면 삽니다. 빠지면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촉촉수가 있어서요. 여기 둬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촉촉수입니다. 이거 아주 망하는 거죠. 이으면 단수 쳐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이 잡으러 가지를 말고 그냥 이어두면 귀에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깥의 게 문제예요. 바깥의 게도 봉쇄하면 왜 잡혔어요? 사실 흙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쪽을 끊으면 귀가 수상전으로 죽고 귀를 사는 수는 있는데 바깥에가 죽어요. 이럴 때 그 끊는 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오는데 한번 보시죠. 조금 수준은 높습니다. 끊고서 단수를 쳐서 때리게 되죠. 여기까지는 들 수 있는데 여기를 이으면 살아버려요. 흙만 곤란합니다. 이쪽을 두면 끊겨요. 물론 잊고 나서 여기 둘 때 귀는 살아도 역시 바깥에 게 죽죠. 이 장면이 중요한데 잘 보시죠. 이 장면이에요. 이으면 살고 젖히면 끊겨서 안 되는데 묘수가 있는데 보시죠. 여기 빠집니다. 끊으면 팹니다.
네, 못 잊죠? 패가 나면 흑이 성공이죠. 이을 겁니다. 읽고서 사는 수랑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죠. 이 순간에 이으면 안 됩니다. 젖혀야 됩니다. 젖히면 끊는데? 두 수밖에 안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요. 그럼 2점 죽었는데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지금 어머나 소리 나왔습니다. 어머나예요. 예. 때리면 6점이 죽어버리니까요. 상당한 묘수죠. 젖히면 입구 귀가 죽고 귀는 사는데 이쪽 귀 죽는데 이 끊는 맥을 쓰는 거죠. 끊고 단수 치고 때릴 때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빠지는 수가 좋아요. 빠지는 수. 끊으면 패가 되고요. 이렇게 두면은 잊질 않고 젖혀서 배기 곤란하게 됩니다. 끊는데 여기 이으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렇게 단답형이죠. 끊고 돌리는 거 단답형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활이. 근데 이 형태는 이제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끊는 맥을 이용하면 이런 좋은 결과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렵지만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전에 응용하시면 좋은 바둑 두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